올해로 5.18 민주화운동이 43주년을 맞았습니다. KBC는 43주기를 맞은 5.18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목소리를 찾아가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다는 김수연 씨. 퇴근길 통근버스를 덮친 수많은 계엄군과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던 상무대,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그 장소까지. 지난 40년의 기억 대부분은 흩어졌지만 계엄군의 만행만큼은 몸과 마음 곳곳에 짙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두 분은 좀 계급이 있고 한 분은 계급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된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안 해주고 좀 못 잡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체험을 왔어. 체험. 집을 내가 그때 걸어도 갔던가 택시를 타면 그런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들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가족도 회사도 정부도 입을 막고 귀를 닫고 밀어낼 뿐이었습니다. 국가폭력에 쓰러진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5.18 우리하고 남성해놓고 같은 폭행을 했는데 그 맞은 사람만 피해자고 우리는 피해자 아니었으니까 들어줄 사람 한 사람은 있었으면 안 아팠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있었어도 그게 최고로 억울한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지난 2008년 용기를 내 성폭력 지원기관인 해바라기 센터의 문을 두드렸지만 한계만 실감했습니다. 너무 다른데 뭐 머리 아프든 감기 아프든 머리 아프고 한 달에 아픈 거 이렇게 한 4월 중순 경부터 한 6월 하니까 두 달은 아주 거의 약물로 치료를. 이런 이유로 또 다른 성폭력 생존자인 이지연 씨와 가족들은 취재진과의 인터뷰 대신 글로 심경을 전해왔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까 싶어 쉬쉬했다. 그 당시 죽었거나 총을 맞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들러리가 아닌가라며 원망스럽고 한이 가득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최근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계엄군 성폭력 통계도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정황이 드러난 51건 가운데 피해자의 거부 등으로 절반 이상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근데 설득시켜가지고 겨우겨우 이야기를 하면 그다음 뭘 해야 되지? 그 후속 조치는 누가 해야 되지? 이제 지난 2021년 5.18 보상법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40여 년 만에 열렸습니다. 물질적 보상을 넘어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오는 7월 이들에 대한 피해 접수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민과 거듭된 설득 끝에 어렵게 카메라 앞에 선 김수연 씨. 자신과 같은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말만큼은 꼭 전달해달라고 힘주어 당부했습니다. 여럿이 이제 모인다면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같이 나와서 좀 혼자는 못하니까 같이 나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동참하고 싶죠. KBC 정의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KBC는 5.18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목소리를 찾아가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80년 5월 시위 현장에 투입됐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세월이 묻어나는 빛바랜 사진과 표창장. 고 정충길 경사의 아들 원영 씨가 43년 동안 품어온 아버지의 흔적입니다. 퇴직을 앞둔 선배 대신 한평에서 광주로 향했던 아버지는 저지선을 세우고 대기하다
시민군이 몰던 버스에 치여 동료 3명과 함께 숨졌습니다. 거기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울었는데 어머니가 실려오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딱 상자로 화장해가지고 연결식에. 저는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모두가 피해자였던 그날의 비극. 시민군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늘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연결식 날이 너무 날이 좋았었어요. 근데 순간 진짜 비바람이 불고 진짜 순간 갑자기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날이 이럴까. 우리는 왜 우리의 죽음은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지? 왜 우리는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이지?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던 건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고를 당했던 이명남 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몸과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시절. 이 씨는 결국 30대 후반의 나이에 경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차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뭐 이런 꿈 같은 거, 이런 환상 속에서 그게 바로 트라우마인가 그런 거 싶네요. 지금까지도 우측 신경마비가 안 풀렸어요. 여기 안 오더라 이게 안 되잖아요. 죽어가는 동료들을 지켜봐야 했던 다른 경찰들 역시 죄책감 속에 갇힌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무전을 하고 인원 보고도 그 사망자 보고도 내가 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죽었을 건데 바로 옆에 금방까지 같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5.18 관련 경찰 피해자는 모두 162명.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이후 경찰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 시작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군인들 때문에 이렇게 그 시위가 일어났고, 근데 경찰은 그 시위 질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몸말라 다쳤는데 국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전혀 없어요. 다친 사람들, 죽은 사람들 다 피해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조명이 좀 있었으면.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시민군과 그들 앞에 마주선 경찰관. 이들 모두 남도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5.18 때 희생됐던 우리 시민들에 비하면 그걸 전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조금은 알고 좀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KBC 조윤정입니다. KBC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5.18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목소리를 찾아가는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독일과 미국,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1980년 5.18 정신을 현재도 계승해 나가고 있는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제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 시작에는 광양이 고향인 배석준 씨를 비롯한 교포 6명의 6개월에 걸친 피와 땀, 눈물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이제 투표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전광판에 그 녹색불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전체가 다 켜져가지고 통과될 때 우리 다 함성 지르고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그거는 뭐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감격은. 앞으로 미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의 기념일로 5.18이 인정받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 독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최영숙 씨. 20살 앳된 나이에 접한 참혹한 고국의 소식은 지금 떠올려도 울음부터 터져나옵니다. 학생들을 막 방망이로 때리면서, 곤봉으로 때리면서 막 끌고 가던 모습들 내 마음으로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어린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교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선 최 씨. 그 이후로 지금까지 40여 년간 제유럽 5월 민중제 준비위원으로 매년 5월 현지에서 5월 민중제를 열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 광부였던 윤은섭 씨도 긴 세월 늘 함께해온 동지입니다. 세계 그 위대한 5월 항쟁은
계속 개성되고 발전돼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사랑하는 고국에서 그런 비참한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매주 월요일 국립 5.18 민주묘지 앞 식당에선 푸짐한 밥과 따스한 마음 한 끼가 단돈 1,000원에 참배객들의 몸과 마음으로 배송됩니다. 이제 여기 유족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이제 갔다 오셔서 이제 눈물바람 마시고 그런 거 보면 많이 생각을 했었죠.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저마다 5.18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뻗어나가게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전 세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에도 이 광주 항쟁의 정신이 이렇게 전해져서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가치 이렇게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KBC 구영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목소리를 찾아가는 기획보도.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인데요. 정혜진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 우리가 그리는 5.18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미얀마에서 울려 퍼진 님을 위한 행진곡. 3년째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마음엔 광주의 힘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그 관주를 보고 배워야겠다.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 되어 서로를 지켜내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80년 5월 광주가 보여준 공동체가 큰 메시지가 됐습니다. 3년간의 미얀마 사람들이 학교도 못 가고 기장도 못 가요. 5.18에서 어머니들이 국민들한테 주먹밥을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밥을 나눠주고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43년 전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다신 일어나선 안 될 죽음이지만 절대 잊어서도 안 될 역사입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또 사람들이 그거를 맨날 배우고 이제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때 언니 오빠들도 그래도 어린 나이였을 텐데 온 몸을 다 바쳐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그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해준 게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왜곡과 폄훼는 여전하고 선거철만 되면 정쟁의 도구가 되기 일쑤. 엄혹한 80년대 청년기를 건너온 황재우 씨는 따끔한 충고를 남겼습니다. 강주만의 아픈 기억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정말 민주주의 정신의 어떤 소중함을 법적인 어떤 장치를 두어서라도 이것은 더 이상 어떤 정치적인 쟁점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을 더 이상 없앴으면 하는 게 무엇보다 5.18 정신이 세대와 지역 등 경계를 가로질러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은 모두 하나입니다.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게 마음에 와닿거나 접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교류를 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었다라는 거를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영화나 문화 아니면은 가치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가치가 내면화되고 그 내면화된 상태에서 5.18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역사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KBC 정의진입니다.